풍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97년도 대권주자들에 대한 그 조상묘를 간평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방송 나가고 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많았었냐면요. 전화가 사실은 이 방송하면은 평일 수치가 나옵니다. 몇 통화 정도 온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5배가 왔어요, 전화가. 네? 이렇게 관심도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풍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어떤 항의도 있었지만 또 상당히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2002년 대권주자 5분이죠. 이번에도 대권주자들의 조상미호를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간평 사례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 5분의 대권 주자 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역시나 선거 때는 항상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지만 특히나 얘기가 어떤 얘기가 많으냐면 풍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유력하냐. 또 그래서 항상 이 대선 때가 되면 각 신문이나 매스컴 등에서는 풍수가들의 활동 또 풍수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또 관심도가 있는 거죠. 역시 우리 앞으로의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 또 제가 풍수가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분을 다시 또 간평을 해봤는데요. 먼저 대권주자 중에 한 분은 조상묘지가 경기도 포천시에 있었습니다. 그 포천에를 찾아가니까 동네에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모님 묘가 있었고 조부묘가 있었고 증조부, 고조부묘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조상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무총리까지도 했었고 자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상묘가 전체적으로 좀 잘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증조부묘를 제가 봤을 때에 아쉬운 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는 그것이 가장 최고로 잘 모셨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모셨기 때문에 자손이 그래도 많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부님 묘지가 역시 또 무해무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묘가 증조부 묘와 같이 잘 모셨어요. 부모님 묘도. 그런데 이 발복 기간이 조금 좀 오래 있어야 되는 약 1대가 좀 지나야 되는 그런 일대가 지나야 자손에게 효력이 올 수 있는 발복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묘는 참 잘 모셨는데 잘 모셨지만 아직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왕성한 발복을 더 자손에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때가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자손들도 역시 그래도 인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화목도 있고 또 역시 자손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묘지를 잘 모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래서 대권 주자로 나섰지만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2002년 대권 주자 한 분 중에는 3년 전에 부모님 묘를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분께서는 배움도 많지 않으신 분이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지와 투지 또 내지는 정말 그 좋은 그 아이디어와 배짱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업이 크게 발전시켰지만 결국 그 개인의 재산은 우리나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에 그 상당히 큰 공을 세웠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분을 좋아했습니다. 존경했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이분의 자손들의 그 기업이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만일 이분 묘지를 또 잘못 쓴다면 분명히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공주 마곡사 근교에 이분의 그 명당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분의 묘지가 경기도 하남 창우동에 모셔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평소에도 이 밖에서 묘지가 어디쯤 있다라는 걸 감을 잡고 밖에서 늘 느낌이 그 팔당물 있지 않습니까? 팔당물이 내려오는 빠져나가는 쪽으로다가 이게 묘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당물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근데 딱 그날 가서 보니까 역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물이 배신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묘지를 쓰면 물이 들어오는 형상을 써야 좋은 거지 앞으로 나가는 형상을 쓰면 해로운 겁니다. 이게 살이 되는 거예요. 살. 풍수에서는 가장 나쁜 게 이 살격입니다. 이럴 때는 자손의 흉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하 이거 큰일 났다. 이장했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를 뭐 들을 수도 없고 연락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보고 자손이 흉사간다 그랬어요. 자손이 흉사한다. 그게 그때 당시에 보도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흉지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자손은 잘 될 리가 없죠.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대통령커녕은 자손들이 이제 미래가 없다. 결국 안 좋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에 제가 그런 얘기했을 적에 담장 기자가 말이죠. 그 얘기를 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쓰겠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그래서 좀 사려서 썼어요. 흉지다. 자손들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려 해서 썼습니다. 제 말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나가서 만약에 잘못 이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사가. 이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자손이 흉사한다 이런 식으로만 대충 썼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제가 2002년도에 가보고 그런 기사가 나간 후에 2003년도였습니까? 그 자손이 흉사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어떻게 대권이 됐습니까? 포기했죠. 이와 같이 바로 윗대 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실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역시 조상묘를 계속 세 번을 잘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제가 박민찬이가 뭐 똑똑해서 뭐 이걸 말하는 게 맞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묘를 보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른의 묘를 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중에는 인지도가 지지도가 가장 낮으신 분인데 이분의 조상묘를 어떻게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 묘는 조상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도 97년도 대권주자 5분
2002년도 대권을 5번, 10번 중에 이분 조상묘만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물론, 인지도가 얕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당의 대표로는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분 조상묘를 못 가봤다는 얘기하고요. 자, 또다시 충남 예산에 2002년도 그 대권주자 중에 또 충남 그 예산에 조상묘를 또 지난번에 감평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그쪽에 다른 분의 그 조상묘를 지난번에 이장했다는 데를 가봤을 때에 거기서 기자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기자가 대권주자 가장 유력한 분의 조상묘를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 뭐 가봐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가느냐,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 10km밖에 안 되니까 갑시다. 가서 기왕 온 길에 좀 그것도 좀 가서 다시 보자. 그래서 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갔는데 96년도에 만났던 그 종친회의 총무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우연하게. 근데 동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풍수가 중에 우리나라 풍수가들이 많이 와가지고 꼭 된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젊은 풍수 박 선생님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사실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그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저에게 사과를 한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묻는 소리가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되려 그러면 지난번에 됐지. 지난번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 됩니까? 마찬가지죠.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들이 또 그저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한번 찾아라 그랬죠. 그랬더니 너무 이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그게 물론 충격적이죠. 그러나 제가 뭐 고의적으로 충격을 주려고 해서 뭐 드린 말씀이 아니고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저는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충격받게 된 거죠. 자, 2002년도 선거 전날까지도 여론조사라든가 우리 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꼭 이번에는 그분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강의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강의 끝나면 항상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번엔 누가 될 것 같으냐? 풍수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도 가장 이렇게 나오는 분은 안 된다. 그래서 그때에 들으신 분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책임질 수 있느냐?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강의 끝나고 그 뒤로 전화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나는 학자다. 학자가 학문을 얘기한 거지 누구 믿고 그래서 난 얘기한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라. 또 선거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낸 분 그 사촌들이 저희 사무실 찾아왔어요. 자기 조상묘를 감평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들이 역시 또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또 같은 말을 했죠. 그분은 안 됩니다. 그분들이 또 옆에서 무슨 얘기냐 이거야. 이건 안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완전히 기울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건 일반들이 하는 얘기고 풍수로서는 절대 안 될 테니까 두고 보시오. 풍수가 자연입니다. 자연은 거짓말 안 시켜요. 끝나고 나서 전화 왔습니다. 선거 12월 19일에 선거 있었죠. 전화가 왔어요. 맞습니다 이거요. 선생님 맞았다 이거죠. 자, 이분이 2번을 실패했습니다. 대권에. 이분이 인격이나 또 뭐가 부족해서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게 운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분의 두 번의 실패를 보고 저도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분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신 분 계시죠? 이번에 조상묘는 경남 진영에 모셔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가을이었어요. 진영 단감이라는 거, 저는 얘기만 들었지 사실 진영 단감을 모르고 먹어보긴 했어도 실제 진영 단감이라는 것을 저는 얼마만큼 맛있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를 현장을 가면서 조상묘를 가면서 그 진영 단감을 산같이 싸놓고들 작업을 하더라고요. 전국에 다 이제 판매하려고. 거기서 진영 단감 맛을 보고 제가 아주 미칠 뻔했습니다. 맛이 있어서. 정말 배는 나주배 이와 같듯이 이렇게 평하듯이 진영 단감이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맛을 먹어보고 진영 단감 얘기는 어느 강의에서도 가끔 많이 합니다. 자, 진영 단감을 먹으면서 조상묘를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많은 풍서가들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또 하더군요. 근데 이분의 조상묘가 부모님 묘였습니다. 아버지 묘가 매년인지가 그때 당시에 20년, 어머님 묘가 5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동네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래서 그 조상묘를 보니까 생각보다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묘를 쓰고 나서 이렇게 승승장구했구나. 정말 대학도 안 갔는데 사법고시에도 합격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이 묘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묘를 가보니까 물론 차순이 발전하게 썼더라고요. 더 차순이 잘 되게끔 써놨어요. 부모님 묘를 양쪽에 이렇게 쌍분을 모셔놨는데, 그래서 그 묘를 보고 괜찮다. 명당은 아니더라도, 명당도 이제 소지, 중지, 대지가 있거든요. 명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 묘라면은 차순이 한번 가능성이 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5분의 조상묘를 다 간평을 해봤으니까 거기에 비교했을 때는 이분 조상묘가 가장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묘로다가 되겠다. 명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5분 조상묘 중에서는 좋았기 때문에 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만 되더라도 국가를 이끌어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명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명당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힘이 들어요. 이끌어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가 흉터라.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흉터에서는. 그래서 이 정치 해나가기가 좀 어렵겠다. 이 내용이 사실 그때 당시에 어느 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5분을 다 이제 비교해서 또 기사가 나왔을 때에 이미 경남 진영에 모셔진 조상묘 자손이 이번 대권에는 된다라는 기사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자관 12월 19일에 선거인데 18일날 어느 후보가 사퇴했죠. 사퇴하는 바람에 문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운입니다. 그게 바로 운이에요. 그 양반을 사퇴해서 도와준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서 전국에서 이제 여론조사 선거 끝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을 이제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후보가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개표를 지역마다 하면서 8시 30분이 됐습니다. 8시 30분이 됐을 때에 제 기사를 썼던 담당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자연은 거짓말 안 시키죠. 제가 그랬습니다. 왜? 8시 30분까지는 그 지역마다 이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쪽엔 불리했지만 나머지에서는 이 투표를 보니까 개표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유리하다는 걸 이미 다 여론조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8시 30분에 전화를 했다니까요, 저한테. 그 기자가.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얘기죠. 응? 그 누구도 그 순간까지 자신을 못했던 일인데 저는 자, 자연의 이치에 의하면 자연은 거짓말 안 시킨다. 그분을 존경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분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분이 됐어요. 이것이 풍수지리의 이게 정설이라는 거죠. 제가 97년 대선 또 2002년 대선을 보면서 대선 주자들의 조상묘를 방한평하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풍수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지 이것을 또 알게 됐고요. 이것을 알면서 자, 우리나라의 그 산에는 이 인물 날 자리가 많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큰 명당도 아닌데 이런 데서도 자손이 대통령이 됐다. 그렇다면 이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바로 풍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10번 된다. 사람 발자 시간 문제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고 저는 풍수에 대한 그런 더 깊은 애착과 또 이 위력에 대해서 저는 더 실감을 했고요. 저도 제 자손들도 제 자식들도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명예, 화목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자연을 이용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또 이용할 줄 알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자연을 이용하는 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 풍수를 좀 더 깊이 가까이 접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